2025년 4월 5일 최신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하나전자는 전자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다음의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단 아래 제시되는 사항만 입력할 것.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거래처 명의 승우공구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에다가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보고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를 등록하시오.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에서 코드 자리에 클릭을 하시고 195라고 치면 설비 장치로 넘어갑니다. 현금 조교 넘버에 1번 치고 지문대로 입력하고요. 대체 조교도 똑같이 1번 치고 지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겠습니다. 네,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해당 오류 사항과 관련된 정기분 원가 명세서 및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 및 삭제하시오.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 500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로 반영돼 있다. 그러면은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서 보험료 500 넣고 그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보험료, 즉 보험료 500을 차감을 해야 되겠죠. 공장 건물에 500만 원 추가로 넣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게 되고 그 바뀌게 되면 손익계산서에도 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같이 천천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보험료 입력이 안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입력합니다. 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보험료 500을 입력하고 이거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뺄 거예요. 500을 입력하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렇게 플러스 됐어요. 자, 이걸 따로 써놓으셔야 돼요. 써놓기 싫으시면 이 창을 닫지 말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었으니까 제품 매출 원가 수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이 금액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있는 109, 250, 000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고쳐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제품 매출 원가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이제 증가됐어요. 그러면은 보험료 판관비에 된 거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없애야 되니까 상단에 삭제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플러스 됐다가 없어지면 마이너스 되니까 단기 순이익에는 이제 변동이 없어요. 따라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만 이렇게 고치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단기 순이익에 변동이 생겼다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계속 가면서 수정이 돼야 되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야 되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문제 나오면 제손 이제 이 순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 두 개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뒤로 가지는 않게 됩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입력 주의사항 보시고요. 자, 1번. 자,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7월 29일을 치고요. 지난 6월 27일에 왕창 중고차에 화물 차량을 1,100만 원에 처분하고 받은 약소보험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차를 팔고 어음을 받았다면 화물차가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상거래가 아니므로 받은 어음은 이제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미수금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말이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고 대변에 이제 미수금이 되겠죠. 그리고 미수금은 이제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왕창 중고차 이렇게요. 예. 유의사항에 이제 채권 채무는 거래처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미수금, 왕창 중고차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영업부 직원의 할부금 청구액, 영업부 직원 차량의 할부금 청구액 68만 5천 원이 아래와 같이 청구되어 보통예금에서 지출되었다. 단 당초 할부금은 주 반스캐피탈의 장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할부금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했고 그게 63만 원 돼 있네요. 이걸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해놨대요. 그 다음에 통장에서 지출됐는데 68만 5천 원이 지출됐고 할부 이자가 붙어서 그래요. 그러면 장기차입금의 그 이자잖아요. 그게 이자 비용이 되겠죠. 할부금 통장으로 이제 이체했다는 건데 이자까지 지급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기차입금 지급했으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이게 부채니까 부채를 없애려면 차변, 부채 감소. 그래서 장기차입금 거래처 반스 캐피탈 넣고 63만 원. 이 차입금, 할부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5만 5천 원, 대변에 보통예금 68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입니다. 제조부 직원들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였다. 확정급여형은 직원의 퇴직연금을 회사 계좌에다가 불입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은 이제 퇴사하거나 그러면 그 해당되는 그 퇴직연금을 예약해서 퇴직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럴 때
회사 계좌에 들어가 그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은 회사 계좌에 들어가요. 확정급여형하고 그 계정 과목 이름 퇴직연금 운용자산. 만약에 확정기여형이다라고 하면 이제 직원 계좌에다 퇴직금이 곧바로 불입되는 거기 때문에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300, 보통 예금은 300 이렇게 차변과 대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할게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예, 4번 10월 1일 10월 1일 주 기연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결제일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400만 원이며 초과예금 당좌차올 계정을 사용하시오. 자, 외상매입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결제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겠고요.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그런데 당좌예금 통장에는 400밖에 없대요. 수표는 500만 원짜리 발행했는데. 근데 회사는 당좌 차올 계약을 맺었나 봐요. 그러니까 초과액은 당좌 차올 계정을 사용하시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통장에는 마이너스 100만 원을 지키게 돼요. 당좌예금 통장에는 400밖에 없으니까 회계 처리할 때 당좌예금은 400 하셔야 돼요. 수표는 500만 원짜리 발행해도 외상매입금은 사라져야 되니까 500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만 원 지켰겠죠. 예. 5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통장에는. 근데 통장에 잔액이 400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없애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만 원 찍힌 거는 은행이 빌려준 거예요. 당좌금 통장에 대해서 빌려준 그 돈은 당좌 차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자, 얘가 부채입니다. 부채 당좌 차올. 부채인데 은행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거래처를 넣을 수 없고, 외상매입금은 주식회사 기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기현. 자, 대변에 당좌예금 통장에 400밖에 없으니까 400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표는 500 발행했으니까 예, 마이너스 100만 원 찍혔겠죠. 그거는 이제 은행이 빌려준 것이니까 예, 당좌 차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좌금 통장에 그 잔액이 부족해서 음수가 찍히게 되면 당좌 차올로 처리합니다. 11월 30일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조부 김세로 과장의 11월분 임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공제 합계액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공제 합계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급여 명세에서 왼쪽에 수당이 나오면 수당은 합쳐서 생산부 직원, 제조부 직원이죠. 예, 제조 쪽은 임금 이렇게 하고요. 예, 공제액이 된 거 이렇게 다 합계액 보이죠? 이거는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임금, 대변의 예수금, 그 다음에 지급액은 보통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차변, 임금 320, 대변의 예수금 36만 3,900원. 책 보시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단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주 카시오 기계의 미수금 11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대손이 단기에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해당되는 대금이 단기에 들어오면 대손 충당금으로 상기했으므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을 쓰시고 110만 원, 그 다음에 미수금은 대손 충당금으로 상기해서 없어진 거고 그게 다시 들어왔죠. 그러면은 해당 대손 충당금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단기 거는 대변 이렇게 하시고 대손 충당금을 입력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은 미수금 꼭 골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12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그게 해수가 됐을 때 대손 충당금에다가 집어넣고요. 만약에 단기에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충당금이 없어서 만약에 대손 삼각비로 처리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이 있고요. 자, 1번 7월 20일 회사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주식회사 천지 쇼핑으로부터 800만 원 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 자, 전표 입력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7월 20일을) 입력하고요.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했기 때문에 매입으로 가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공개되기 때문에 51번을 입력합니다. 자, 품목 컴퓨터 치시고 공급가액에 800만 원, 공급처명에 천지라고 써서 천지 쇼핑을 입력합니다. 전자의 1번 분계는 컴퓨터는 비품으로 처리할 거고 보통예금은 이제 보통예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러려면 3번 혼합으로 하고 매입에서 기본값이 온재료 부가세 대급금이거든요. 온재료는 비품이니까 비품으로 바꿔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8월 12일입니다. 영업부 거래처에 선물용 마른 멸치 세트를 구매하여 보내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내용은 이제 계산서 받은 거네요. 계산서 받으면 매입에 53번 면세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른 멸치 세트는 선물용이라고 그랬고 거래처라고 그랬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부가세는 면세니까 없어요. 불공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말했습니다.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 안 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계산서를 받았고 부가세 자체가 면제됐습니다. 없는 겁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면 8월 12일 매입에 53번 면세 계산서 보이죠? 계산서에 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전자란의 여하고 분계는 3번 혼합,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 관리비, 대변의 보통예금. 3번을 보겠습니다. 9월 1일 전자제품을 $10,000에 미국 AMG.com에 외상으로 직수출하였다. 직수출을 하면 부가세 유형 매출에서 16번 수출하시면 돼요. 자, 공급가액은 직수출과 관련해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공급 시기 이후에 받기로 했을 때는 공급 시기, 즉 지문에 이게 선적일 나오죠. 선적일에 기준 최종 환율로 공급 가액을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적일의 환율이 하나 나왔으니까 1,450원으로 하셔야 돼요. 1,450원 곱하기 $10,000, 1,450만 원 넣으시고요. 영세로 이렇게 물건을 팔았을 때는 중간에 영세율 구분해서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직수출은 1번 직접 수출을 선택합니다. 수출신고 번호는 없으니까 생략하시고, 자, 외상이고 제품 판 거니까 외상 매출금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 분계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분계됐고 제품 매출 맞음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4번을 보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운용 리스로 사용 중인 영업부 차량의 리스료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고 리스료는 당사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것도 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 면세입니다. 자, 운용 리스료라고 품목에다가 치시고요. 리스 요금 85만 원 계산서에 있는 대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공급 조명의 대우 캐피탈. 자, 운용 리스료는 임차료를 하라고 돼 있죠. 전자라는 여, 그리고 이게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는 외상이잖아요. 그래서 리스료 외상이니까 미지급금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3번 혼합을 하시고, 부가세는 없어요. 차변에 임차료, 영업부니까 판매 관리비, 대변에 미지급금 한 다음에 미지급금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사가 들어가야 돼요. 대우 캐피탈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국민카드로 여기 국민카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아래쪽에. 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0월 27일입니다. 주 블랙라임의 제품을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물건을 팔면 매출의 11번 과세죠. 11번. 자, 그리고 대금은 블랙라임이 보유 중인 레드가 발행한 약수금을 배서 양도 받았대요. 어음을 제품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입니다. 단 블랙라임게 아니니까 주식회사 레드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혼합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지문대로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11번 과세 제품 1,500만 원 블랙라임 전자 1번 혼합 제품 매출 맞으니까 기본값 내버려 두고
차변에 바드럼인데 블랙 라임 상단에 있는 거 그대로 공급처가 아래 찍히기 때문에 이 블랙 라임이 아니면 바꿔야 돼요. 레드가 발행한 거 받았다고 그랬죠? 레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11월 17일 개인 소비자 김송공에게 제품을 부가가치세 포함 55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김송공에 현대카드로 수취하였다. 단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배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제품을 팔았으니까 외상배출금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카드 전표를 발행했네요. 개인한테 제품 팔고 그러면 매출의 17번 카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카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돼요. 건별 카과 현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 넣으면 부가세가 빠져나와요. 공급가액에서. 건별 카과 현가는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유형이 카면 중간에 카드사 골라야 되고요. 현대카드.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하고 싶으면 분계번호 2번 외상매출금에 카드사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제품 배출한 거 맞으므로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4번은 오류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7월 5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 승용차 2000cc를 대하정비 공장에서 수리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한 77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래로 판단하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였다. 이거 공제 안 되는 거죠. 공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카드 전표 받았어요. 카드로 결제하면서. 그럼 이거 부가세 신고 안 하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것만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단 이게 세금계산서 받았다면 공제 안 돼도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54번 불공으로 이렇게 유형 넣어가지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삭제해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7월 5일을 치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삭제하겠습니다. 예, 삭제하고 일반 전표 입력에다 넣을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수리비, 차량 유지비, 부가세 포함해서 77만 원. 그 다음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77만 원 넣을 겁니다. 이제 삭제해 볼게요. 체크하시고 상단에 삭제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똑같은 날짜 7월 5일 치시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공제 안 되니까 77만 원 대변의 카드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카드사를 입력합니다. 국민카드 이렇게요.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판매 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잡지에 광고를 하고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매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며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 그럼 일반 전표에 입력한 것을 삭제하시고 매입매출 전표에 넣으시면 돼요.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9월 2일을 치시고 자, 광고 선전비 나온 거 있죠? 체크하고 33만 원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그러면 미리 적어 놓으셔야 돼요. 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삭제하기 전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삭제.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똑같은 날짜를 치시고 9월 2일 치면 되겠죠?
자, 매입의 61번 현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니까 33만 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분계해서 1번 하고 광고 선전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 정리할 때 프로그램에서는 수동과 자동으로 나눕니다.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해서 넣어야 되고요. 자동은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데이터 넣고 전표 추가 누르면 자동으로 분기해서 일반 전표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 자동은 5개인데 좀 외워두셔야 돼요. 계속 이게 동영상 강의를 들으셨다면 5개 외웠을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자동 결산 분계 5개 한 번만 더 적어 볼게요. 기말 재고 자산 정리 분계,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분계,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는 거 있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분계, 5번째 법인세 분계, 법인세 비용 이렇게요. 자, 지금 지문에 있는 거 볼게요. 정기예금 이자 계산하는 거고, 유가증권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이게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원인 못 찾은 거. 그러면 이거 다 수동이죠. 이게 자동에 있는 5개가 안 나왔잖아요. 자, 수동이니까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12월 31일자에다 직접 쳐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9월 1일에 가입한 국민은행의 정기예금 1억 5천만 원, 만기 1년, 연이자율 4%에 대하여 기간 경과분의 이자를 계상하시오.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해에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올해 4개월분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잡고요. 4개월 이자를 계산해 봐야 되죠. 1억 5천 곱하기 4% 곱하기 12분의 4 이렇게 달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월할 계산. 그러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이자 수익 잡고 아직 받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미수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차변의 미수 수익 200, 대변의 이자 수익 2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2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예요. 단기 매매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이거든요. 1억 2,300에 취득했는데 1억 3,400이 됐으니까 1,1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100만 원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그 이후 써야 되는데 평가에서 올랐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해서 수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일반 전표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병리부장 대표님 지난달 현금 과부족 처리한 현금 부족분 5만 원을 결산일까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현금 과부족을 처리했다는 게 중요하죠. 부족분의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 해놨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세요 그러면은 현금 과부족 원인이 결산시까지 판명되지 않으면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분은 잡손실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차변의 잡손실 5만 원 쓰고 현금 과부족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현금 과부족이 사라지고 잡손실로 대체됩니다. 자, 이번에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6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1번 1월부터 5월까지의 영업의 수익은 얼마인가? 달로 물어보고 영업의 수익은 영업의 활동에서 번 수익들을 통합한 이름이죠.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나 월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손익계산서 가셔서 5월
영업의 수익을 찾아보면 돼요. 단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 영업의 수익이 보입니다. 여기 영업의 수익 보이죠? 354만 원. 또 올로 물어보고 이렇게 통합된 이름 물어보면 올개표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개표, 올개표에 가셔서 올개표 이렇게 하고 1월부터 5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올개표에 순서대로 쭉 돼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영업의 수익, 수익의 자리가 대변이니까 354만 원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건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세금 계산서 매수 이렇게 대해서 물어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 탭, 부가가치세에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출이라고 그랬으니까 매출 그리고 날짜 4월부터 6월 이렇게 하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친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건수는 얼마인가 라고 그랬죠. 아래 하단을 보셔서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거는 8건이네요. 영혼상사 8건 되겠습니다. 정답 영혼상사 8건. 시험 볼 때 그 시험지에다 답을 써놔야 돼요.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이 기간은 안 써줄 수도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되거든요. 또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도 부가세 없는 걸로 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데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르시고 4월부터 6월 치신 다음에 문제 보시면 매출이라고 그랬죠. 그 세금계산서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 보이죠? 5번 자리 여기 부가세는 0%니까 공급가액 3천만 원. 3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끄시고 저장하지 마시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